해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쓰임을 위한 요가 해부학의 백승현입니다. 오늘은 46페이지의 지시 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요가 해부학이라는 학문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와 개념 정의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용어와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학문에서는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부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어떤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시 용어를 먼저 볼 건데요. 이 지시 용어를 보면 안쪽과 가쪽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쓰는 용어와 해부학 용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안쪽과 가쪽은 일단 정중선 있죠. 정수리부터 치골까지를 지면과 수직이 되게 이은 선, 가상의 선이죠.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가까우면 안쪽, 멀면 바깥쪽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 예시로는 우리가 쿼드리셉스 근육을 볼 수 있겠죠. 쿼드리셉스 근육이라고 하면 대퇴사두근, 넙다리 네갈래근이라고 하죠. 이 근육은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끼다란 근육 속에 광근이라고 하는 넓은 근육이 3개가 있죠. 이 3개의 근육 중에 정중선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건 안쪽이라고 할 거고요. 영어로는 미디얼이 되겠죠. 그리고 3개의 광근 중에 몸의 중중선에서 멀리 있는 거를 바깥쪽, 가쪽, 레터럴이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를 알고 있으면 근육의 이름이나 이런 걸 암기할 때 훨씬 쉽게 이해하고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먼 쪽과 가까운 쪽이 있어요. 먼저 먼 쪽과 가까운 쪽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머리가 될 거예요.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와 가까우면 가까운 쪽이라고 해서 proximal이라고 하고,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있으면 distal이라고 하죠. 먼 쪽. 이거는 우리가 손가락 뼈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건데, 손가락 뼈를 보면 이렇게 마디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이 끝에 마디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머리랑 가깝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자세는 뭐였냐면 해부학적 자세였죠. 해부학적 자세일 땐 팔을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손 끝에 마디는 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보다 멀죠. 멀면 디스털, 가까우면 프락시멀이었죠. 이 가운데는 뭘까요? 가운데는 중간이니까 인터미디엇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게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디스털과 프락시멀을 구분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은 위쪽과 아래쪽이에요. 위쪽과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게 기준이 될까? 요거는 임의의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임의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기준점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위쪽, 아래에 있으면 아래쪽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으면 superior가 될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inferior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극상근이라는 근육과 극하근이라는 근육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견갑골에 있을 때 견갑골에 가시가 있죠. 이 가시를 기준, 허리라고도 하고요. 이 가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극상근, 밑에 있으면 극하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은 이렇게 용어를 구분할 거고요. 다음으로 앞쪽과 뒤쪽이 있어요. 앞과 뒤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앞과 뒤. 앞과 뒤는 얼굴이 있는 쪽, 눈이 있는 쪽이 앞쪽이고요. 뒤통수 쪽이 뒤쪽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앞쪽은 영어로는 anterior, 그리고 뒤쪽은 posterior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우리가 요 근육은 예를 들자면 전거근이 있죠. 전거근, 앞톱니근을 보면 얘는 앞쪽에 있는 근육이어서 전거근, 앞톱니근, serratus anterior라는 용어를 쓰고요. 뒤쪽에는 상대적으로 후거근이 있죠. 근데 이 후거근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상후거근, 아래 있으면 하후거근 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지시 용어를 공부를 해놓으면 대충 근육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 이 근육이 어디쯤 있겠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등과 발등,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있어요. 먼저 손바닥은 파마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볼라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손등은 돌살이라는 용어를 쓰죠. 발등도 돌살이라는 용어를 써요. 반면에 발바닥은 플랜타라는 용어를 쓰죠. 손등과 발등은 동일하게 돌살이라는 용어를 쓰고 손바닥과 발바닥은 각각 파마 또는 볼라, 플랜타라는 용어를 나누어서 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시 용어를 조금 공부했는데 이게 의외로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나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근육의 이름이나 용어를 내가 보고 이해할 때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사진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 요 단어가 들어간 예시를 많이 찾아보는 것, 특히 근육 이름 혹은 관절 이름 이런 것들로 많이 찾아볼수록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